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신발이라든가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져서 당황한 경험 혹시 없으신지요? 에구, 어쩌다 이런 일이. 카운터를 지키는 종업원이나 주인에게 물어봐도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고, 혹시나 해서 바꿔 신고 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해보지만 내 신발은 나타나지 않는 곤란한 경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에게 물어달라고 할까 했더니 신발장 옆 벽면에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네요. 무척 황당한 순간입니다. 주인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어느 게 남는 신발인지 모르면서 아무 신발이나 신고 오자니 또 다른 누군가가 신발이 없어져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고, 결국 식당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오는 씁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많은 식당에서 이런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발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특히 새 신발은 꼭 관리하세요. 신발 관리인이 없어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이죠. 그러나 이런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업소가 신발 분실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업소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면 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이 참 어려운 말들로 돼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상법은 고객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상법에 의하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둔 경우에는 엄연히 업주가 분실도난 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맡겨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대문을 게시한 경우라도 업소 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라면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보상받는 게 쉬워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죠. 법이 이렇다고 설명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게 마련인데요. 얼마짜리 신발인지, 얼마나 신던 중고품인지 보상 가격을 정하기도 어렵고 책임과 과실의 정도를 놓고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급 식당이거나 단골 손님이라면 업주 측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선선히 보상하기도 하겠지만, 평범한 식당 업주라면 몇천 원짜리 식사를 팔다가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을 보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죠. 이럴 때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몇만 원 정도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기도 우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운이 없었어 하면서 털고 말자니 속상하고. 하지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전화번호 1372 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받는 겁니다. 피해 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피해 구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 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이 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신발을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설명을 토대로 어떤 물건이든 업소에서 분실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신발 등의 물품이야 업주와 적당히 타협을 하든 내가 포기하고 말든 피해 구제 신청을 하든 부담이 적지만은 고가의 물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이나 현금의 경우에는 손님 스스로가 주의해야 합니다. 업소에 물건을 맡긴 경우에는 그 종류, 즉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구분과 가액을 명시한 뒤에 맡겨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법 제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을 보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맡기지 않은 경우라도 보상을 받은 사례나 판례가 있긴 합니다. 골프장의 현관내와 접수대 등의 골프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고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도 골프장에 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골프채를 도난당한 사례에서 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건장치가 완벽하지 못했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에게 이용객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또 여관 투숙객이 승용차를 여관 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손해배상은 손님이 그 장소에서 나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분실한 손님은 업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업주가 분실물 가격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물을 구입한 시점과 가격에 따라서 적절한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는데요. 이 기준에는 분실물의 종류, 사용기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상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물의 구입 시점과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없는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물건과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주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명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구제 접수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 결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이 사건이 끝나지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의 합의안이나 조정안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절차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공중접객업소에서의 분실물 보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